국밥 한 그릇의 온정으로 벼랑간 건물을 상속받게 되는데 작은 친절이 베푼 큰 반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슨 사연일까요? 새벽 4시의 시장 골목은 아직 어둠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미선은 가게 셔터를 절반쯤 걷어올리며 찬 공기를 한 입 삼켰다. 냉동고에서 새어나오는 하얀 김과 뚝배기를 씻는 수돗물 소리가 뒤섞이는 이 시간, 그녀는 언제나 혼자였다. 그날 아침도 그렇게 시작됐다. 생선 가게 아저씨가 트럭을 들이받을 듯 후진하고 채소 도매상 리어카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지나가는 소란 속에서 미선은 처음으로 그 노인을 보았다. 건너편 전신주 아래였다. 구부정한 등에 군청색 파카를 걸친 노인이 낡은 유모차를 세워두고는 느릿한 손길로 신문지를 한 장씩 펴서 그 위에 물건을 올리기 시작했다. 얼어터져 군데군데 까만 멍이 든 무 2개, 겉잎이 노랗게 말라버린 배추 몇 포기, 손님을 불러 모을 것도 없는 그저 놓아두는 것에 가까운 진열이었다. 사람들은 노인 곁을 지나칠 때면 저도 모르게 반 발짝씩 비켜 걸었다. 코를 가리는 이도 있었고 시선을 아예 돌려버리는 이도 있었다. 노인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유모차 손잡이를 두 손으로 쥔 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다. 추위 속에서 잠드는 사람처럼 천천히 아무 저항 없이. 미선도 처음엔 외면했다. 국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서둘러 나가는 공사판 아저씨들, 잔돈 계산에 신경 쓰이는 아침 장사, 자꾸 탁한 연기를 내뿜는 환풍기. 신경 쓸 것들이 넘쳤다. 그러나 창밖으로 눈이 갔다. 또 갔다. 그리고 또 노인이 품을 뒤적이더니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주먹밥 하나가 들어 있었다. 랩도 아니고 신문지로 대충 싼 이미 차게 식어 겉이 딱딱해 보이는 주먹밥이었다. 노인은 그것을 한 입 베어 물었다. 천천히 씹었다. 그러다 내려놓았다. 삼키지 못한 것인지 삼키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냥 무릎 위에 내려놓고 다시 전신주를 바라보았다. 미선은 앞치마 끈을 풀었다. 이거 다 해서 얼마예요?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한참 동안 미선의 얼굴을 올려다보더니 입을 열었다 닫았다. 숫자가 나오지 않았다. 오랫동안 죗값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혹은 이 젊은 여자가 왜 이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처럼 노인의 눈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다. 미선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노인의 손에 쥐어줬다. 차갑고 거칠었다. 손가락 마디마다 겨울이 박혀 있는 것 같은 손이었다. 오늘 저희 집 김장하는 날이라서요. 이거 다 필요해요. 거짓말이었다. 그녀는 혼자 살았고 올해 김장은 진작에 포기했다. 유모차를 끌고 가게 안으로 들어서면서 미선은 괜히 더 큰 소리로 덧붙였다. 딱 맞게 있었네. 다행이다. 노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선이 유모차를 끌고 들어가는 동안 그의 손이 조용히 모아졌다. 금방 쥐어받은 지폐를 아직 펴지도 않은 채로. 가게 안은 바깥과 다른 세계였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엔 손가락을 애는 칼바람이 불었고 한쪽엔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천장 가까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노인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그 온기가 군청색 파카 속으로 스며드는 것이 보이는 듯했다.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 미선은 아무 말 없이 노인을 구석 자리로 안내했다. 창가도 아니고 중앙도 아닌 사람들 시선이 잘 닿지 않는 가장 안쪽 테이블. 일부러 고른 자리였다. 보리차를 먼저 내왔다. 유리컵이 아니라 손에 잘 감기는 도자기 머그잔으로. 노인의 손이 머그잔을 감쌌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부어 있었고
손등엔 겨울이 긁고 간 자국들이 가득했다. 그 손이 뜨거운 도자기 표면에 닿는 순간 미세하게 떨렸다. 통증인지 안도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다. 노인은 눈을 감았다. 잠깐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해 보였다. 국밥이 나왔다. 뚝배기 안에서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고소한 냄새가 테이블 위로 퍼졌다. 노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처음 한 술은 조심스러웠다. 국물을 입술로 살짝 받아 마시듯 마치 이 음식이 자신에게 허락된 것인지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나 두 번째 숟가락부터는 달랐다. 몸이 먼저 알아챘다. 등이 앞으로 조금 숙여지고 팔꿈치가 테이블에 닿고 숟가락이 뚝배기 바닥을 긁는 소리가 빨라졌다. 허기는 예의를 몰랐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다. 미선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딱히 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행주를 꺼내 솥에 넣고 끓이기 시작했다. 불 조절을 괜히 두어 번 만지작거리다가 벽에 붙은 식자재 납품 달력을 멍하니 바라봤다. 시선이 홀 쪽으로 가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등을 돌린 채로 있었다. 누군가 먹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때로 그 사람의 가장 무방비한 순간을 훔쳐보는 일이니까. 그러다 들렸다. 아주 작은 소리였다. 뚝배기 끓는 소리도 아니고 솥에서 행주가 부글거리는 소리도 아닌 그보다 훨씬 조용한 소리. 미선이 고개를 돌렸다. 노인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숟가락은 멈춰 있었다. 그리고 뚝배기 안으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소리도 없이, 파문도 없이 국물 위로 번지다가 이내 사라졌다. 미선은 아무것도 못 본 척했다. 밥솥 뚜껑을 열어 하얀 김을 일부러 크게 흩어놓고 공기에 밥을 가득 담아 홀로 나왔다.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시선은 창밖을 향한 채로 말했다. 천천히 드세요. 오늘 밥이 많이 남네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를 받아드는 손이 아까보다 조금 덜 떨렸다. 식사가 끝났다.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허리를 숙였다. 한 번, 두 번, 세 번. 말 대신 온몸으로 하는 인사였다. 미선은 괜찮다는 듯 손을 저었지만 노인은 문을 나서면서도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유리문 너머로 구부정한 등이 골목 안으로 멀어졌다. 칼바람이 파카 자락을 세차게 흔들었다. 미선은 그 뒷모습이 골목 끝 어둠에 완전히 묻힐 때까지 카운터에 기댄 채 서 있었다. 오후 2시였는데 하늘이 이미 저녁 같았다. 창밖으로 굵은 눈발이 비스듬히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점심 장사가 막 끝날 무렵이었다. 일기예보에는 없던 눈이었다. 시장 골목의 천막들이 한꺼번에 펄럭이고 노점 상인들이 서둘러 물건을 걷어들이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들렸다. 비닐 덮개가 바람에 날리고 누군가 쇠파이프를 바닥에 내려치는 소리가 쨍하고 울렸다. 삽시간에 골목이 하얗게 지워지기 시작했다. 미선은 창유리에 손가락으로 김을 닦아내며 건너편을 바라봤다. 전신주 아래가 비어 있었다. 낡은 유모차도 군청색 파카도 꾸벅꾸벅 조는 구부정한 등도 없었다. 눈만 소복이 쌓여 있었다. 아무도 밟지 않은 깨끗하고 무심한 눈이. 미선은 한참을 그 자리를 바라봤다. 원래 저 자리는 비어 있었다. 노인을 알기 전까지는 한 번도 저 전신주를 의식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빈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다. 생선 가게 사장에게 먼저 물었다. 요즘 거기 어르신 못 보셨어요?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사장은 생선 내장을 발라내던 칼을 멈추지 않으며 대답했다. 그 노숙자? 글쎄, 이런 날엔 얼어 죽었겠지.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었다. 아기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냥 날씨 얘기처럼 하는 말이었다. 미선은 더 묻지 않았다. 옆 채소 가게, 떡볶이 포장마차 아주머니에게도 물었다.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다. 모른다, 못 봤다. 원래 그런 사람들은 갑자기 사라진다. 미선은 가게로 돌아와 국밥 냄비불을 껐다. 영업 마감 시간까지는 2시간이 남아 있었다. 손전등을 챙겼다. 두꺼운 점퍼를 걸치고 목도리를 2번 둘렀다. 문을 잠그며 잠깐 망설였지만 오래 망설이지 않았다.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다. 발목까지 차오른 눈 속을 걸으며 미선은 손전등을 낮게 비췄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을 건너고 노인이 유모차를 끌고 사라지던 방향을 기억해 의존해 따라갔다. 가로등 불빛 아래 눈이 사선으로 날렸다. 바람이 귓바퀴를 때렸다. 골목 어귀에 버려진 박스들, 편의점 환풍구 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확인하며 걸었다. 공원 입구에서 멈췄다. 손전등 불빛이 눈 위에 희미하게 난 자국을 잡아냈다. 바퀴 2개가 지나간 자국이었다. 유모차 바퀴 폭이었다. 미선은 그 자국을 따라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폐쇄된 정자는 공원 가장 안쪽에 있었다. 출입 금지 테이프가 기둥에 묶여 있었고 지붕 한쪽이 내려앉아 안이 훤히 보였다. 손전등을 비추자 구석에 무언가가 보였다. 얇은 파란 비닐이었다. 그 아래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어르신. 대답이 없었다. 미선이 가까이 다가가 비닐을 걷었다. 노인이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안은 채 웅크려 있었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소리가 거칠었다. 손을 이마에 댔다. 불처럼 뜨거웠다. 눈꺼풀이 떨리더니 가늘게 실눈이 열렸다가 다시 감겼다. 미선은 쭈그려 앉아 노인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걸쳤다. 노인의 몸무게가 실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 가벼움이 더 무겁게 느껴졌다. 둘이서 천천히 눈 위를 걸었다. 노인의 발이 자꾸 힘없이 끌렸고 미선은 그때마다 허리를 더 낮추며 버텼다. 눈은 멈추지 않았다.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2 사람의 발자국이 찍혔다가 이내 새로 내리는 눈에 덮여 사라졌다. 미선의 집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았다. 노인의 젖은 양말을 벗겼다. 발가락이 보랏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따뜻한 물을 떠서 발을 닦아내고 수건으로 꼼꼼히 감쌌다. 젖은 수건을 물에 적셔 이마에 올려놓고 옆에 앉아 노인의 숨소리를 들었다. 거칠었다가 조금 잦아들었다가 다시 거칠어졌다. 새벽 2시가 넘도록 미선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수건이 식으면 바꾸고 이불이 흘러내리면 다시 덮어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 벽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눈꺼풀이 무거웠다. 하지만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노인의 숨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고르게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눈이 부셨다. 미선이 눈을 떴을 때 거실 창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간밤의 폭설이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고 하늘은 시리도록 맑았다. 벽에 등을 기댄 채로 잠든 탓에 목이 뻐근했다. 손을 뻗어 이불을 확인하려다 멈췄다. 이불이 개어져 있었다. 반듯하게, 아주 반듯하게. 모서리까지 맞춰진 이불이 바닥 한쪽에 놓여 있었다. 베개도 그 위에 가지런히 얹혀 있었다. 노인은 없었다. 미선은 방으로 달려가 봤다. 화장실 문을 열었다. 주방을 돌아봤다. 현관문은 안에서 잠글 수 없는 구조였다. 노인은 이미 나간 뒤였다. 고열에 시달리던 사람이 언제 일어나 이불을 개고 나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탁자 위에 뭔가 있었다. 다 쓴 달력이었다. 뒷장, 아무것도 인쇄되지 않은 회색빛 종이.
그 위에 연필로 꾹꾹 눌러 쓴 글씨가 있었다. 획이 고르지 않았다. 손이 떨렸거나 오랫동안 글씨를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의 필체였다. 그러나 한자 한자에 힘이 들어가 있었다. 종이가 눌린 자국이 뒷면까지 배어 있을 만큼 신세 많이 졌습니다. 부디 복 받으세요.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없었고 연락처도 없었다. 미선은 쪽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창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처마 끝 눈 위를 콩콩 밟으며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집안은 조용했다. 신발장 옆에 봉지가 하나 놓여 있었다. 비닐봉지 안에 봄동이 담겨 있었다. 뿌리 끝까지 깨끗하게 씻겨 물기가 아직 촉촉했다. 미선의 집 수도가에서 씻은 것이 분명했다. 손이 부어있던 노인이 이른 새벽 아직 몸도 다 추스르지 못한 채로 수도꼭지 앞에 쪼그려 앉아 봄동을 씻었을 것이다. 차가운 물에 뭔가를 남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듯이 미선은 봉지를 가슴에 안았다. 차가웠다. 가게 문을 열었다. 평소와 같은 시간이었다. 국물을 올리고 뚝배기를 꺼내고 반찬을 준비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다. 그런데 자꾸만 창밖으로 눈이 갔다. 전신주 아래에 눈이 쌓여 있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다. 유모차도 없었고 신문지도 없었고 시든 배추도 없었다. 골목을 지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자리를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다. 원래 아무것도 없던 자리처럼 미선만 알고 있었다. 그 자리가 비어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나흘이 지났다. 전신주 아래는 계속 비었다. 미선은 어느 날부터인가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국밥을 한 그릇 더 끓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시키다가 결국 버렸다. 다음 날도 그랬다. 닷새째 되던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다. 들어온 사람은 낯선 남자였다. 검은 정장에 베이지색 코트를 걸쳤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이 골목과는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었다. 국밥집 특유의 기름 냄새와 뚝배기 소리 속에서 그는 잠시 가게 안을 둘러보더니 카운터 앞으로 걸어왔다. 혹시 이 가게 사장님이세요?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노인이었다. 사진 속 노인은 젊었다. 작업복 차림으로 웃고 있었는데 웃는 모습이 낯설었다. 미선은 한 번도 그 얼굴에서 웃음을 본 적이 없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남자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미선은 카운터 모서리를 손으로 잡았다. 이분이 엊그제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손님 2명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다. 뚝배기가 끓는 소리만 남았다. 미선은 사진 속 노인의 웃는 얼굴을 내려다봤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왜인지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다. 미선은 카운터 뒤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가게 문에 임시 휴무 팻말을 걸어두었고 뚝배기 불은 꺼져 있었다. 평소라면 가장 바쁠 점심시간이었다. 남자는 서류를 읽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시작했다. 노인의 이름은 박성일이었다. 83이었다. 젊은 시절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고물상을 차렸다. 작은 창고 하나로 시작한 고물상이 커지면서 땅을 샀고 그 땅값이 올랐다. 재혼도 하지 않았고 자식도 없었다. 번 돈을 쓸 줄 몰랐다. 쓰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혼자가 되어버린 사람이었다. 마지막 몇 년은 스스로 선택해서 거리로 나왔다고 했다. 왜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유언장에도 그 이유는 적혀 있지 않았다. 변호사가 서류의 특정 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미선은 그 줄을 읽었다. 다시 읽었다.
가장 추운 날, 나를 사람으로 봐준 유일한 사람에게 이 건물을 맡깁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이 그 아래 첨부되어 있었다. 시장에서 세 블록 떨어진 곳이었다. 미선도 그 건물 앞을 지나쳐 본 적이 있었다. 4층짜리 낡은 상가 건물이었다. 변호사가 말한 감정가는 미선이 평생 만져본 적 없는 숫자였다. 미선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냥 밥 한 그릇 드린 거예요. 이건 받을 수 없어요. 변호사가 말없이 서류 봉투 안에서 다른 것을 꺼냈다. 낡은 노트였다. 표지가 닳아서 원래 색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미선 쪽으로 밀었다. 미선이 노트를 펼쳤다. 글씨는 쪽지에서 봤던 것과 같았다. 고르지 않고 힘이 들어가 있는 필체. 날짜가 적혀 있었다. 미선이 처음 노인에게 말을 걸었던 날짜였다. 그 아래 짧게 적혀 있었다. 오늘 누군가 나를 봤다. 투명 인간이 아니었다. 다음 날 날짜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따뜻한 것을 먹었다. 오랜만이었다. 폭설이 내리던 날의 일기는 글씨가 더 흔들렸다. 몸이 좋지 않았던 탓이겠지. 그날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다. 배고픈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 추운 사람도. 미선은 노트를 덮지 못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노인이 시장 골목에 나온 것은 채소를 팔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그는 그냥 사람들 곁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괜찮으니 그냥 그 안에 있고 싶었던 것이다. 미선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었다. 어떻게 쓰면 되나요? 공사는 2달이 걸렸다. 미선은 매일 현장에 나갔다. 인테리어 업자가 제안한 세련된 카페 스타일 도면을 2번 반려했다. 따뜻해야 한다고 했다. 밥집처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문턱을 없애달라고 했고 의자는 등받이가 높은 것으로 골랐다. 오래 앉아 있어도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간판은 미선이 직접 썼다. 붓글씨는 잘 못 썼지만 그래도 직접 썼다. 삐뚤어진 획이 오히려 잘 어울렸다. 개업하는 날 아침 미선은 새벽부터 봄동을 다듬었다. 노인이 신발장 옆에 두고 간 봄동을 처음 봤던 날 이후로 미선은 봄동을 볼 때마다 그 차가운 촉감을 기억했다. 겉절이 양념을 버무리며 간을 봤다. 새콤하고 시원했다. 잘됐다 싶었다. 어르신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귀가 잘 안 들리는 할아버지, 혼자 온 노인, 둘이 온 노인. 미선은 한 명 한 명 자리를 안내했다. 창가도 아니고 구석도 아닌 가장 따뜻한 자리로. 점심이 다 끝나고 가게가 조용해질 무렵 미선은 설거지를 하다가 창밖을 봤다. 바람이 불었다. 시장 골목 전신주 아래로 마른 낙엽 몇 장이 빙글빙글 돌다가 흩어졌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자리가 오늘은 비어 보이지 않았다. 미선은 다시 설거지를 했다. 뜨거운 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다.